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테일윈드 치트시트 라이브러리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head.jsp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공통으로 불러오게끔 해주면서 메뉴 이동하는 부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적용만 시키고 따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head.jsp에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테일윈드 치트시트, jQuery, 폰트어썸 이런 애들을 여기서 불러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ead.jsp를 다른 기타 JSP에다가 이렇게 include로 불러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인에서 뭐 jQuery라든가 아니면 테일윈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오지 않지만 지금 메인이 어때요? 노멀라이즈가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불러와진 상태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을 하실 때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다가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3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도 더 다양해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그러면 얘만 해도 생각보다 말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JSP 파일마다 필요한 것마다 다 따로따로 넣어주는 건 너무 불편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여기 3개에 있는 거 말고 뭐라고 해볼까, 그냥 A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좀 무겁대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서 몇 군데에만 필요하고 나머지에서는 쓸모가 없대요. 그럴 때는 공통으로 불러오는 게 맞을까요? 라이브러리가 무거우면 그만큼 리소스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비교적 적은 한 2-3군데밖에 없는 이런 친구들은 따로 불러주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러왔던 테일윈드, 폰트어썸, jQuery 이런 애들은 필요한, 그러니까 모두 공통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아요. jQuery는 좀 무겁긴 하지만. 근데 jQuery는 공통으로 다 써야 돼요. 왜냐? 우리가 스크립트를 jQuery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을 할 거니까. 지금이야 스크립트를 크게 건드리는 부분들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스크립트는 쌓여 나갈 거니까 그때마다 jQuery를 매번 불러오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공통으로 한번 불러오게끔 처리를 할 건데,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몰아넣는다고 장땡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 메뉴들을 간단하게 디자인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냥 공통으로 적용만 시켜놨지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못해서 한번 수정을 좀 해보죠. 제가 이 부분 하는 거는 따라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높이 한 20 정도로 잡아주고 플렉스 하나 걸어줄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라고 하는 걸로 사이즈 조절 좀 해줄 거고, 마진에 X축 오토로 정렬 때려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약간 늘려주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 적은 이 클래스 명들 있죠? 클래스 제가 몇 개 적었어요 지금? 5개죠?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구분이 지어지는 거니까 5개의 클래스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거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공통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쓰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 높이, height 검색하면 여기 h 다시 나오죠. 이 중에서 h-20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플렉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렉스 검색을 해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대해서 클래스가 플렉스인 거 나오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쓴 겁니다. 컨테이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는 속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컨테이너가 자 이겁니다. 이거 얘만 갖고는 아직 안 됐네. 컨테이너라는 건 여기다가 한번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메인에다가 얘만 갖고는 안 되나? 사이즈를 좀 정해줘야지. 오케이. 좀 더 건드려 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도 클래스를 먼저 주자. 얘는 H풀에 헤딩 X축 3 정도, 그리고 플렉스 하나 걸어줄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스 센터, 그리고 UL에 이게 플렉스, 그리고 이 LI들도 호버, 언더, 라인 얘는 공통으로 주고, 그 다음에 A 태그들 얘네들은 H풀 PX3 플렉스,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좀 주죠. 액션 플러스 얘는 3 정도? 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글자 키워주고 얘가 여기다 컨테이너 MX 버터 PX3 일단 요정도? 자, 제가 속성들을 좀 더 채워서 줬는데 지금 얘도 컨테이너고 얘도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우리 웹사이트의 기준을 이만큼으로 잡은 거예요. 너비를. 아까 전에는 이쪽 벽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쵸?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이즈 전체 너비를 고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프론트 공부할 때 봤던 이 사이트 생각해보시면 얘는 너비가 지금 여기까지가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너비를 우리도 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컨테이너다. MX 오토는 마진에 X축을 둘 다 오토로 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div인데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가 걸렸대요. 그럼 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자, 근데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블록 요소가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플렉스라고 임명한 그 태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플렉스 아이템화가 돼서 꾀구리들이 돼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든 뭐든 무시하고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플렉스 얘의 영향을 받아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애들은 누구예요? 얘랑 얘죠. 지금 얘네 둘밖에 없죠. 이 플렉스의 영향을 받은 애들은. 그쵸? 그럼 얘네들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메뉴가 한 줄로 올라온 거죠.
이해되실까요? 플렉스 아이템화가 된 거니까 로고랑 이 메뉴들이 한 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까서 스타일을 한번 까보면은 지금 이만큼이 UL이잖아요. 왜 안 잡혀? 자, 여기가 로고 A고 이만큼이 로고 A고 UL을 잡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UL 여기 영역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서 한 줄에 여러 개가 올라오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4X라지 얘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준 거예요. 여기 이거 폰트 사이즈랑 라인 헤이트 그냥 키워준 겁니다. 글자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A 태그에 지금 H-full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네, height 100%예요. 이거 왜 줬을까요? 자,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의 높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플렉스 아이템들이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플렉스를 갑자기 쓰려니까 헷갈리죠? 자, 플렉스 아이템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는 속성 중에는 아이템스,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얼라인 아이템스가 기본값이 뭐였다? 스트레치. 그러니까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깨구리죠. A 태그는 깨구리잖아요. 그쵸? 왜 이거 높이 100% 왜 줬을까요? 자, 보세요. 높이 100%를 껐어요. 잠깐만. 나 여기 왜 줬지? 잠시만요. 얘는 일단 넘어가고, 플렉스. 얘가 가운데 정렬이고, 얘는 몰라도 되고. 나 여기 왜 줬을까? 응? 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줬는데? 일단은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px 얘는 패딩 x축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m으로 시작하면 마진이고요. p로 시작하면 패딩이에요. 네, a 태그한테 굳이 패딩을 준 이유가 뭘까요? 패딩을 줘야 이 바깥 영역도 마우스가 a 태그로 인식을 해줄 거니까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려고 이렇게 이래서 패딩으로 키워준 거고요. 사이즈를. 그리고 얘한테 플렉스를 걸고 아이템 센터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플렉스를 걸었기 때문에 이 A 태그가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애는 누구? 이 텍스트죠. 해당 텍스트를 수직 정렬하기 위해서 얘는 부모 높이를 몰라요. 왜 몰라요? 얘가 아이템스 센터의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치가 기본값이 아니게 됐으니까 이제. 근데 얘는 몰라도 돼요. 왜? 글자잖아요. 실제로 A 태그만 로고라고 하는 글자는 높이를 몰라도 돼요. A 태그만 높이를 알고 있으면 지금 영역 잡힌 거 보이시죠? 이만큼의 영역 잡고 있잖아요. A 태그. 자, 이걸 더 확실하게 보려면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돼요. 스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태그긴 한데 보통 이런 스판들은 우리가 태그를 쌓아나가는 레이아웃을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를 한 번 더 묶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스판은 기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일 거예요. A 태그랑 스판이랑. 그럼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잘 안 먹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얘는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글자를 한번 묶어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글자를 묶어주지 않으면 이 글자한테만 주고 싶은 속성을 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태그가 없으면
이런 스판 태그가 없으면 내가 로고 이 두 글자한테 뭔가 얘네한테만 영향을 주고 싶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한적이에요. A 태그한테 줘서 얘네가 적용받게 하는 거 제한적입니다. 근데 스판으로 엮었다. 그럼 얘도 태그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클래스 같은 거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줘서 이 두 글자만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 레이아웃을 짤 때 보통 일반적인 텍스트들은 스판으로 한 번씩 감싸주는 게 예전에는 많이 관례처럼 사용하던 방식이긴 했어요. 요즘엔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지 태그나 A 태그 같은 거 독단적으로 잘 안 쓰죠. 보통 DIV로 한번 감싸 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태그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한 번 더 감싸주기 위해 그냥 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트롱 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굵게 해줘요. 스판이랑 스트롱 둘 중 하나를 보통 텍스트를 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스트롱은 굵게 하고 싶을 때, 스판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글자만 엮어주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스판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이 로고라고 하는 애는 수직 정렬이 돼요. A 태그가 플렉스잖아요. 그럼 이 글자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고 이 글자는 수직 정렬의 얼라인 아이템 센터에 영향을 받죠. 수직 정렬이 돼요. 근데 스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얼라인 아이템 센터에 영향을 받는 건 스판이 됐죠. 근데 스판은 인라인이기 때문에 로고를 감쌀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겠네요. 얘가 수직 정렬이 되면 로고도 당연히 같이 수직 정렬이 되겠죠. 텍스트가. 이제 우리가 항상 레이아웃을 짤 때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씌워놓고 보면 이제 스판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더 잡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글자를 담고 있는 애니까 얘는 높이를 물려받지 않아도 돼요. A만 높이를 알고 있으면 이만큼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UL한테도 플렉스가 들어갔네요. 자, UL은 이 div의 높이를 알고 있나요? UL은 알고 있죠.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근데 얘가 또 플렉스를 줬대요. 본인한테. 그럼 이 li들은 높이 알아요? 이 li들 알아요? 높이? 자, UL이 div의 높이를 알아요. 그쵸? 근데 UL이 플렉스를 또 자기한테 걸었대요. 그럼 이 li는 최종적으로 이 div의 높이를 알아요? 알죠? 알아야죠. 얘가 얘한테 물려줬고 얘가 본인이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플렉스가 됐어요. 그럼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건데 얘도 알죠. 결국 얘 높이 아는 거니까 얘도 얘 높이 알고 있고 그럼 결국 이 li들은 div 높이 알고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근데 이 a는 알아요? 얘는 몰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몰라요. 본인이 플렉스가 걸렸지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얘까지만 아는 거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들어갔습니다. hfull 높이를 알아야 a가 커질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없애봤을 때 자, 이거 벌써 지금 깨졌죠? a가 높이를 물려받지 못했으니까 높이를 모른 상태에서 수직 정렬이 안 될 거니까 이 홈이라고 하는 텍스트한테 지금 아이템 센터란 영향을 줘서 수직 정렬을 해라 라고 한 건데 A 자체가 높이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은 딱 여기까지예요. A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홈이 수직 정렬을 해봤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hfull이 들어간다. 차이가 있다. 아까 여기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적어버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 구성을 좀 맞춰놨고 여기 밑에 다시 여기 이거 참 말씀 안 드렸다. 얘는 뭐 같아요? 그쵸? 딱 봐도 마우스 올리면 언더라인 밑줄 생기겠구나.
느낌 오죠? 이것도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어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알려드린 게 여기까지는 없고, 여기 이거 my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진인데 y축, mx가 마진의 x축이었으니까 그럼 my는 마진의 y축. 그럼 세로겠네요. 위아래로 3. 여기서 말하는 3은 3픽셀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정의해 놓은 게 픽셀 단위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보통 얘네들은 REM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픽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쓰려고 할 때 이 단위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에는 0, 1, 2, 3, 4, 5 이렇게 일씩 증가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12, 14, 16 그 다음 갑자기 20, 24, 28 이렇게 커지죠. 이 범위가 1 단위로 계속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한 38을 썼는데 38 없죠. 그럼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보고서 이건 없나 보구나 하고 여기 와서 단위 그 범위를 찾아보면 돼요. 점점 커집니다. 범위는. 여기 보시면 64에서 갑자기 72로 가요.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찾아보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얘랑 같은 맥락인데 좀 이것보다 좀 작은 거겠죠? 2x 라지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렸고 mx, px 다 말씀드린 거네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그냥 핫바가 나와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근데 하나 더 할 겁니다. 이대로 두지 않을 거고요. 보통 사이트를 보면 이제 로고가 이쪽에 있으면 이 메뉴들은 이쪽에 위치를 해야 좀 더 깔끔할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고 그런 걸 사용하면 지금 어차피 얘네들이 메뉴가 A 하나 그리고 UL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간격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스페이스 비트윈. 얘는 서로 맞닿은 면끼리 동일한 여백을 가지게끔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다 있지 않은 면까지 동일한 여백을 가지게 미는 거였으니까 상황에 좀 더 부합한 건 비트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 이 방식을 쓸 겁니다. 뭐 딱히 이게 더 좋아서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운 겁니다.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플렉스 그로우라고 클래스를 줬어요.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플렉스 그로우는 여백 몰빵이었어요. 그러면 이 A, 이 UL 사이에 div가 하나가 생긴 건데 얘가 이 조그만 이게 애초에 지금 사이즈가 없던 div인데 얘가 남은 여백을 몰빵 받아요. 그럼 이만큼의 여백을 몰빵을 받았죠. 얘가 받아요. 얘가. 그러면 얘는 이만큼 커지겠네요. 그럼 결국 로고랑 이 UL을 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로우로 사용을 한 거예요. 비트윈으로 하셔도 돼요. 다만 비트윈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 UL을 벗어난 레이아웃을 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비트윈이면 여기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고 이만큼이 UL이기 때문에 둘을 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긴 됐었을 텐데 이 UL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를 추가하면 이 가운데에 떡하니 있을 거니까 안 맞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여백을 그로우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을 아직 수정하진 않았지만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버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진 거 없지만 그냥 일단 어차피 로그인 기능이면 우리가 이런 URL 매핑 사용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니까 달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 버튼 하나 더 생겼을 거고 이렇게. 근데 FX라지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배율이 들어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까지가 head.jsp. 그리고 여기는 누구? 메인. 메인 JSP에 들어있는 로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로렘도 지금 사이즈가 벽에 붙어서 시작을 하니까 안 예쁘죠? 그럼 얘도 사이즈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제 head.jsp는 어느 정도 건드렸으니 main.jsp 가서 얘한테도 컨테이너 아까 주긴 줬는데 다른 것들 더 줘볼게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그냥 이렇게 바로 쓸 게 아니라 섹션 태그로 하나 감싼 다음에 이 밑에다가 DIV를 하나 더 만들고 이런 거 하나 영어가 나오고 있으니 한글도 하나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섹션한테는 지금 조금 위로 띄워주도록 하고, 자 아까 MX랑 MI는 나왔는데 MT 나왔어요. MT 뭘까요? 마진 탑. 그럼 ML 마진 레프트, MR은 마진 라이트, MB는 마진 바텀. 쉽죠?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기본적인 속성들은 이름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고 안 쓰면 영영 못 쓰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몇 번 쓰다 보면 기본적인 거는 그냥 머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원리가 간단하니까. 자, 그리고 이러면 얘한테도 주고 쟤한테도 줘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 큰 div 안에 로렘과 안녕하세요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묶어주는 총 섹션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레이아웃 잡는 것도 막 어떠한 규칙이 무조건 있고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큰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또 파트를 나누고 거기서 또 파트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틀 하나를 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레이아웃을 잡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프론트 공부할 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인도 어느 정도 건드렸고, 리스트? 지금 얘네 다 이렇게 붙여놨네? 얘네도 붙어. 이런 것도 은근히 통일성을 줘야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리스트 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가져올까요? 얘를 좀 따라가도록 할게요. 항상 들여쓰기 신경 써주시고요. 이러면 공통으로 섹션 잡혔고 div 컨테이너에 이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요,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하긴 할 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만들어서 쓸 필요도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 만들 겁니다. 그냥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별 뜻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하나를 주도록 할 건데, 얘는 제가 만든 클래스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는 테일링대에 없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CSS를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되죠, 개발자가. 자, 제가 CSS 파일 같은 이런, 그때 말씀을 드릴 때 CSS 파일, 스크립트 파일, 아니면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쵸? 리소시스의 스태틱. 자, 이 스태틱 아래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 폴더 이름을 그냥 리소스라고 지어줄게요. 리소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src의 메인의 리소시스예요. 근데 이 스태틱 밑에다가 리소스라고 하나 더 만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스태틱 밑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 안에 CSS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common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응? 너 어디 만들어줬어? 왜 에웹으로 갔어? 왜 일로 왔지? 다시 리소스 안에 CSS 파일을 만들 건데 애초에 여기가 찍혀 있구나. 여기서 리소시스의 스태틱의 리소스, 이 경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이름은 common. 여기에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야 우리가 불러다 쓰기가 편해요. 뭐 사실 딴 데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가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 common.css에 보면은 만들고 나면은 애초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이거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주석 걸어도 되고 그냥 냅두셔도 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만든 테이블 박스 타입 1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하나 호출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호출을 하죠. 여기다가 너비 10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테이블 박스 타입 1은 제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감쌀 수 있게 div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딱히 큰 거 없어요. 네, 이 테이블들을 감싸고 있는 div일 뿐이에요. 이 친구가 너비 100%를 줬대요. 이 친구의 자식으로 있는 테이블한테. 그러면 얘가 커져요. 그냥 왜 안 커져? 왜 안 커져? 테이블 박스 타입 1 오타 났나? 자식으로 있는 테이블 뭐가 문제니? 보더가 없어서 그런가? 자, 테이블 박스 타입 1에 테이블에 th 그리고 테이블 박스 타입 1에 테이블에 td 얘한테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그리고 패딩을 10픽셀. 뭐야 이거?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 자, 이 CSS 파일 안에서도 우리가 코드판에서 사용하던 그런 답축키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왜 안 먹고 있지?
아, 바보 같은 실수를 했군요. 자, 우리가 지금 list.jsp에다가 이런 클래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common.css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안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드펜은 HTML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작성하고 CSS에 작성하면 얘가 바로 인식을 해줬죠. 근데 우리 거는 네, 이거 불러와야 돼요. 어디서? 쓰고 싶은 데에서. 그러면 여기서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common.css 이름이 뭘 뜻하고 있어요? 공통 CSS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list.jsp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불러올 게 아니라 애초에 헤드에서 불러오면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여기에 링크 탭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여기 href 부분에 resource 그리고 common.css 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실제 경로는 src main resources 안에 static 안에 resource 안에 common.css예요. 근데 저는 경로를 어디서부터 적었죠? resource부터 적었죠. 그럼 얘가 자동으로 어디까지 찾아준다? static까지 찾아준다. 그래서 좀 적용을 불러오기를 해놨으니까 트루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너비 100%가 안 먹었던 이유가 보더 때문이 아니었죠. 이걸 지워놓고 봐도 얘는 적용이 돼요. 지금 보더 준 거고 패딩 준 거고 가운데 정렬까지 준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CSS 파일이어서 스테이트까지 그냥 작동과 동시간. 아니요. 우리가 패스를 적고 나서 여기서 리소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세팅 밑에 리소스 있는데?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데 리소스가 있으면 다른 데 리소스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 만들어도 얘가 판단할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자동으로 찾아줄 때 링크 같은 그 경로를 찾을 때 웹앱 아니면 스태틱이에요. 근데 이런 정적 파일들은 스태틱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스태틱을 무시하고 적어줘도 된다. 나중에 이미지 같은 거 불러올 때도 똑같아요. 저런 방식으로 경로를 그냥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list.jsp에다가 간단하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리스트에 작성일이 연, 월, 일, 시, 분, 초 다 나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 다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고 있죠? 지금 얘 때문에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건데 이 정보 어디서 가져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get article 어디 갔어? get article 지금 현재 by id가 아닐 텐데 그냥 이거구나. 이걸로 가져와요. 가져온 데이터를 누가 받아요? 서비스가 받은 다음에 그걸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 있죠. 그럼 컨트롤러가 리스트니까 get article 쓰구나. 컨트롤러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모델에 담아서 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얘는 그걸 가지고 화면을 그냥 한 번만 돌려서 그리는 것 뿐이죠. 그릴 때 심지어 이 arisDat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여기서 넘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날짜 부분을 문자 형태로 가져왔을 거고 그 문자를 우리가 화면에 그냥 그리고 있네요. 얘는 그럼 문자죠? 얘가 문자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서브스트링은 어디에 있던 메서드예요?
이건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죠? 이 argdate 스트링 타입의 변수죠. 스트링 타입의 변수들은 이런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서 그냥 서브 스트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초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의 변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에 쓸 수 있는 뭐 equals라든가 start with 뭐 이런 서브 스트링 이런 거 그냥 쓸 수 있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서브 스트링으로 이거 계산은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이러면 연을 두 자리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자른 거고요. 이만큼 자른 거예요. 지금 인덱스 인자 두 개 줬는데 2,16이에요. 그러면은 2번 인덱스부터 였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16개.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지금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인덱스 전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인덱스부터 이거 그때 제가 이런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0, 인덱스가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래서 0부터 뭐 3까지면 1, 2, 3인데 3까지면 사실 얘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온다. 이런 거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걸로 계산하는 거. 그거 해서 지금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그냥 서브 스트링 같은 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문자 그 시간을 잘라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줍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얘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인데 너무 아무런 티가 안 나잖아요. 노멀라이즈 들어가서 밑줄 정도 하나만 그어주죠. 더 라인.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 생기는 거. 좀 더 티를 내주는 거죠. 요 정도. 그리고 오케이. 일단은 이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본적인 디자인 요 정도 일단 건드리는 걸로 하고요.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건데 그 사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실 게 있습니다. 지금 얘가 시크릿 모드구나. 구글에 눈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눈누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폰트를 적용하는 것도 해봤었어요. 그쵸? 뭐 여기 말고 뭐 구글 폰트도 있고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폰트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잡아다가 적용시키는 거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원하는 폰트 고르고 계시면 돼요. 쉬는 시간 동안에.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난 이거 좋아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없는 애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적용을 못 시키는 건 아닌데 편하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웹 폰트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뭐라도 있는 애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